네, 이번에는 작은 서점주의 안목으로 고른 신간을 소개받아보는 그런 시간이죠. 동네 책방. 오늘은 부비프의 박은지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박은지 대표님이 뭐 요즘에 의미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준비하고 계시다고 네. 들었는데 뭘 하고 계세요? 저희가 독립출판 작가들의 릴레이 북토크를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 출판사에서 책을 출간하시는 그 유명한 작가분들은 예. 이런 신간이 딱 나오면 북토크나 독자와의 만남이 굉장히 많이 계획이 돼 있는데 네. 독립출판 작가님들은 신간이 나와도 이런 행사를 열기가 좀 어렵거든요. 자본이나 뭐 마케팅 측면에서 다 혼자 하다 보니까 여력이 좀 안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희가 그래서 독립출판 작가들이 책 홍보도 하고 독자와의 만남 시간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성북구와 협업으로 진행해서요. 대관료 없이 독립출판한 책이 한 권 이상만 있으시면 돼요. 그럼 참여를 신청하시는 거예요? 네네. 7월 작가분들께서 직접? 네. 네. 저희가 북토크를 7월 25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총 8주간 열 예정이어서 7월 10일 정도까지 저희 부비프 메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날짜 그래 오래 남진 않았어요. 한 일주일 정도 남아있는데. 맞아요. 예, 부지런히. 그러면은 독립 창작 전시관이라는 것도 지금 계획 중이시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네, 요거는 이제 프리랜서 그림 작가나 1인 창작자가 자신의 그림이나 굿즈로 책방 내부에서 전시 공간을 꾸밀 수 있는 건데요. 저희가 요거는 9월 1일부터 일주일씩 총 4회 열 예정이에요. 예. 그래서 자기만의 작업을 조용히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신청을 통해서 세상과 이제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앞서 책을 가지고도 북토크도 할 수 있고 전시, 뭐 작품들 가지고도 전시도 할 수 있는. 근데 이게 주로 1인 창작자, 뭐 독립 출판을 한 작가들 네네. 4개만 지금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인 네, 거네요. 그렇죠. 오히려 예. 이제 유명하고 팬이 많으신 분들은 신청을 못 합니다. 야, 그렇군요. 거기도 또 장벽이 있네요. 자, 그럼 오늘 우리는 무슨 책을 좀 같이 만나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김혜원 작가의 작은 기쁨 채집 생활이라는 책인데요. 예. 이제 저자인 김혜원 작가는 많이들 아실 텐데 그 주간지 대학내일에서 에디터로 일하기도 했었고요. 어젯밤 그 소설 읽고 좋아졌어. 또 여전히 연필을 씁니다 같은 책을 쓰기도 하신 분이에요. 예. 이 책들이 모두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에세이 형태의 글이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작은 기쁨 채집생활 역시 부담 없이 읽어내려갈 수 있는 일상 에세이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특별할 것 없는 일상 속에서 나를 돌보고 또 지키면서 살아가는 소소한 이야기들이 편안하고 또 유쾌한 목소리로 담겨 있는데요. 머릿속이 복잡할 때 휴식하는 기분으로 읽어보셔도 참 좋을 책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표지를 보니까 작은 기쁨 채집 생활. 저는 이 제목을 어디선가 봤어요. 제가 이제 가끔 인터넷 서점들의 책들 쭉 보는데 제목이 상당히 끌리는 제목이에요. 예. 맞아요. 그리고 안에 밑에 보니까 사진으로 어떤 걸 하면 좋을지 어떤 작은 규칙들을 지금 이렇게 적어서 뭐 매일 쓰는 물건이니까 예뻐해야 된다. 나하고 합이 맞는 장소를 뭐 찾아야 된다. 뭐 이런 재밌는 내용들이 표지에도 이렇게 그려져 있네요. 사진과 함께. 네,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김혜원 작가가 채집한 작은 기쁨들인데요. 네. 이 책을 쓴 김혜원 작가는 평소에 잘하는 말이 있었대요. 이게 내가 이럴 때가 아닌데 이 말을 되게 잘했대요. 자주 하고.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수험생 시절에는 좋아하는 사람이랑 데이트를 하고 나서 내가 공부해야지, 내가 데이트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 이럴 때가 아닌데 이런 말 하면서 불안해하고 네. 10년 전에는 학점을 따느라서 이럴 때 아닌데, 또 5년 전에는 취업을 못 해가지고, 또 작년에는 회사가 위기여서 그런 말을 이제 계속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매년 지금은 마음 놓고 행복할 때가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사람들 다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지금 코로나19에 내가 이렇게 뭐 기뻐서는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맞아요. 들기도 하고. 맞아요. 예. 그래서 다들 그런 생각을 하니까 나를 위해서 이제 나를 즐겁게 해준 일들은 지금 할 때가 아니니까 나중으로, 뭐 다음 주에, 다음 달에, 그쵸. 내년에 예. 이렇게 미루게 되는데요. 예. 근데 이게 또 살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마음 놓고서 나는 지금 행복해야 할 때다 이렇게 말할 때는 또 별로 없잖아요. 그러네요. 막상. 그래서 김혜연 작가는 책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감 뒤에는 또 다른 마감이, 숙제 뒤엔 또 다른 숙제가 있다. 그러니 바쁘더라도 요령껏 시간을 내서 틈틈이 행복해야 한다. 작고 귀여운 기쁨이라도 모아야 일상을 지킬 수 있는 법이다.
야, 이 명언이네요. 예. 항상 마감 뒤에 또 다른 마감이 숙제 뒤에 뭐 애를 낳고 나면 키워야 되고 뭐 예를 든다면 회사 네. 일도 이것이 끝나고 나면 꼭 다른 일이 또 주어지거든요. 네, 맞아요. 예, 쉴 틈을 그렇게 잘 주지를 않더라고요. 정말 많으신 것 같은데. 인생이라는 게 정말 그런 거 아닌가. 작은 기쁨을 모아야 된다. 아, 그래서 이 제목이 작은 기쁨을 채집하는 네. 모으는 그런 생활, 그걸 줄여서 한 말이군요. 채집 생활 이런 의미인 것 같으네요. 진짜 와닿네. 예. 작고 귀여운 기쁨 채집 생활 하면 너무 길었나 봐요. 그래서 이거 줄여진 것 같은데 네. 작가는 이제 이 책 속에서 스스로 발견한 작은 기쁨들을 꺼내놓기도 하고요. 아, 그 궁금해요. 네. 그렇게 되기까지 이제 본인이 좌충우돌 했던 이야기도 아주 솔직하게 그려내고 있어요. 근데 그 작은 기쁨들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밥그릇이나 탁상 거울, 칫솔 이런 매일 사용하는 물건이라면 좀 비싸더라도 내 맘에 쏙 드는 아름다운 것으로 고르자 이제 야, 이런 게 있어요. 그렇구나. 예. 처음에는 뭐 거울 하나를 사도 3만 원짜리보다는 싼 거 2천 원짜리 뭐 이런 걸 샀대요. 보통 일상에서 쓰는 걸 좀 싸게 네. 하려고 네. 하잖아요. 예. 뭐 굳이 뭐 작은 손거를 3만 원짜리 쓰나 이런 생각이 그쵸, 그랬던 그쵸.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집안이 이제 다 마음에 안 드는 물건으로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집에를 들어가기가 싫어져. 네. 그러면. 좀 예. 내가 기분 전환을 하고 싶다 하면 뭐 예쁜 카페나 바깥으로 이제 나가게 되잖아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김혜연 작가는 언제까지 그런 예쁜 카페나 아니면 예쁜 숙소나 호텔이나 이런 데로 도망갈 순 없다. 그래서 매일 쓰는 게 예뻐야 내 일상을 긍정하고 소중하게 여길 수가 있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뭐 그거 말고도 일기 쓰기나 요리처럼 작가가 채집한 기쁨들이 너무너무 유쾌하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예. 이런 것들이 뭐 돈이 좀 필요하다던가 아니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 기쁨이라기보다는 오직 내 마음과 또 바라보는 방식, 생각만 조금 다르게 하면 누구나 채집할 수 있는 기쁨이어서 공감하실 분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읽어보시고 난 느낌이 어떠셨어요, 본인? 아,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화이트하우스도 이게 손에서 제일 못 뗀다 중요한. 그랬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읽은 느낌을 얘기해 주셔야 되거든. 이것도 손에서 뗄 수가 없었는데요. 이유는 뭡니까? 이게 에세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또 본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는 되게 훌륭하고 인품이 고매한 분들의 글 이렇게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에세이가 그렇게 무겁나요? 그런 분들도 계세요. 네. 근데 김혜연 작가는 스스로를 모자란 사람이라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아요. 모자란 사람. 네, 나는 모자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작가 소개에 보면 누군가 저런 애도 먹고 사는데라고 말할 때 거기서 저런 애를 맡고 싶대요. 그래서 모두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책에 보면 버스에 탔는데 나 혼자만 검정 스타킹 신고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사람들이 수군거릴까 봐 추워도 검정 스타킹 못 신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예. 드라마를 보는 남편한테 저 사람은 나쁜 놈이야 착한 놈이야? 이렇게 물었다가 남편이 둘 다 아닌데 입체적인 캐릭터야 이렇게 말을 해서 머쓱해 하기도 합니다. 네, 정말 주변에서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드러나서 재밌는 친근해지기도 하네요. 네. 네. 그런 모습들이 친근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되게 오래 알아온 친구 같기도 해요. 그래서 책을 읽다 보면은 친구와 마주 앉아서 뭐 카페에서 아니면 술 한잔 하면서 이야기 나누는 기분이 드는데요. 근데 심지어 그 친구가 또 웃기기까지 한 거예요. 유머가 또 있는 네, 거군요. 책을 이제 계속 읽게 됩니다. 이야, 원래 이게 책이라는 것도 이제는 전과 달리 그 거리를 많이 좁힌 것 같고 독자들과 함께 가장 재밌게 읽으신 대목을 하나 들어본다면 같이 저희도 잠시 조금 느껴보죠. 네, 그 책 속에서 김혜연 작가가 대학내일에서 편집자로 일하던 시절의 이야기가 나와요. 네. 종이 잡지는 위기다 이런 말도 되게 많았었고, 그쵸. 네, 폐간에 대한 말이 솔솔 이제 나오고 있었는데 종이 잡지다 보니까 조회수를 측정할 수도 없고 댓글을 확인할 수도 없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윗선에서 이거 폐간은 이렇게 얘기가 나올 때 아닙니다. 우리 잡지 이렇게 팬도 많고 이것 좀 보세요. 이렇게 보여줄 게 없더래요. 그래서 독자 간담회를 열었는데 이제 매주 잡지를 챙겨보신다는 독자님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독자님 같은 분들이 있다는 걸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예. 기사가 좋으면 감상을 어디에 남기세요? 이렇게 물었대요. 예.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마음속에 남겨요. 이렇게 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이것도 지금 보여줄 수는 없는 건데. 또 옆에 계신 분은 수줍게 웃으시면서 저는 일기장에 적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저는 되게 재밌으면서도 감동적이었는데요. 내가 만드는 잡지에 대한 좋은 피드백을 윗선에 보여주고 싶은 그런 직장인의 조바심과 또 순수하기 그지없는 독자들의 모습이 오버랩 됐거든요. 그러네요. 네. 대학 내일은 지금 폐간이 됐는데 그 독자분의 말은 김혜연 작가에게 큰 기쁨으로 채집돼서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하, 그러네요.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어떤 마음을 하루하루 이렇게 느끼면서 저희는 가끔 이렇게 피드백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예. 지금 박진호님께서 마음속에 남겨요. 아, 이런 방송이 돼야 되는데 큰일이네. 네, 잔잔한 감동이네요.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이선아님께서 지금 책 제목 다시 한번 알려달라고 그러시는데 작은 기쁨 채집 생활 김혜원 작가의 책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 하시고 이제 정리하죠. 네, 이 책에는 에디터의 편지가 책갈피처럼 들어있는데요. 거기 보면 김혜연 작가가 이 책을 출간하기로 하고서 1년 동안 한 달에 한 번 작은 행복들을 채집해서 원고를 보냈다고 적혀 있어요. 더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맞아요. 바쁜 와중에 틈틈이 작은 기쁨과 행복을 채집하시면서 일상을 단단하게 채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제 하루하루 그렇게 좀 살아야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네 책방 부비프 박은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목요일 순서도 여기서 마쳐야 되겠네요. 오늘도 어떤 기쁨이 있는 하루가 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전 내일 10시 5분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